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걸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모르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부터 좀 살펴볼게요. 크리스트마스인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트마스라고는 안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T 발음이 거의 좀 날아갔는데, 크리스트는 대부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리스도, 영어로 쓰게 되면 이제 크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라고도 하죠.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구세주,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라는 뜻을 그리스 발음으로 옮긴 겁니다. 다시 라틴어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크리스투스가 돼요. 라틴어에서는 그 남자들 이름에 우스를 많이 붙였어요. 예를 들면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를 죽인 브루투스, 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우스를 많이 붙였거든요. 크리스투스라고 했었어요. 뭐 영어권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마스가 되는데, 그 마스는 뭐냐면 이제 라틴어로 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마사, 한 덩어리란 뜻이고, 그것들이 좀 의미가 변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임을 마사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좀 더 변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이제 예배 또는 미사, 이런 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트마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를 좀 썼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가,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을 때라서 이게 왜 이렇게 발음나는지도 모를 때라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야, 그거 쓰기 귀찮으면 그냥 엑스마스로 써. 그래?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어? 라고 해서 카드에다가 크리스마스라는 긴 글씨를 쓰지 않고 대문자로 X 딱 쓰고 뒤에다가 하이픈 넣고 마스를 썼었어요. 엑스마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그럼 이 X는 뭐냐면, 그리스에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이 X자가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X죠. 근데 그걸 그리스 알파벳은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거를 키라고 읽는데요. 키. 또는 그걸 미국 애들이 그리스 애들 이런 식으로 읽어라고 했을 때 키라고 하지 않고 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LG 통신사에서 그런 브랜드로 옛날에 밀었었죠. X자 모양을 싹 이렇게 로고로 만들면서 카이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그 X자를 그리스 알파벳식으로 읽어준 거예요. 카이. 또 이 라틴어에서 크리스투스로 읽었기 때문에 앞에가 크 발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크 발음을 내주는 게 그리스 알파벳에서는 바로 이 카이예요. 예수님의 제일 첫 이니셜을 따서 키읔 발음을 해주려고 카이를 나타냈고, 그걸 지금도 쓰다 보니까 그냥 엑스마스라고 쓰게 됐어요. 그럼 전 세계가 다 그날에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마다 호칭이, 또 명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를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안 하고요. 주아유 노엘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주아유. 죄송합니다. 네. 주아유가 메리라는 뜻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성탄절을 보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엘을 우리가 이제 캐럴송에서 좀 들어봤죠. 노래는 좀 못하지만 노엘 노엘, 뭐 이때 노엘이 이제 프랑스 애들이 성탄절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스페인에서는 나비닷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제 스페인 말로 노래를 부르면 펠리스 나비닷, 펠리스 나비닷, 이게 바로 스페인 애들이 크리스마스를 나비닷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이제 또 히트를 치게 돼서 저희가 한 번쯤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거 읽는 방법이 좀 다르다, 말하는 명칭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라마다 크리스마스 날짜가 다르기도 해요. 우리는 당연히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날짜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확정된 건 354년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좋아, 믿어도 좋아, 더 이상 뭐 잡아서 죽이지 않을게라고 인정한 314년이었나? 이런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40년이 지난 354년 크리스마스를 지정을 했대요. 12월 25일로 정하자. 이날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날짜는 아닌 거죠.
그 전에도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서로 싸움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냐? 뭐 그때 정했는데 바로 달력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달력을 최초로 이제 좀 제일 그나마 지금 쓰는 달력처럼 정리한 그 왕이 왕은 아니었죠. 예,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달력을 편찬해서 그때 달력을 이제 율리우스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율리우스력이 오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술적인 계산으로 정확하게 지구의 공전 주기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해서 나중에 그레고리라는 황제가 달력을 다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레고리력이죠. 율리우스력하고 그레고리력은요 400년마다 3일의 날짜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레고리력이 생긴 지가 율리우스력으로부터 대략 한 1200년이 지난 다음에 생겼기 때문에 3일이 3번, 즉 9일의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력에서는 그 9일의 오차를 수정을 했죠. 그래서 수정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적용을 시켰는데, 이 그레고리력이 지정된 후에 전 세계가 그걸 따랐냐? 당연히 아니잖아요. 너네가 무슨 권리로 날짜를 다시 조정을 해? 우린 싫어. 우린 계속 이 날짜 쓸 거야. 라고 해서 계속 버틴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끝까지 오래 버틴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9일이 발생한 오차를 이미 수정을 했는데 러시아는 계속 버틴 거예요. 그래서 또 400년이 또 지나요. 그 날짜가 이제 오차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총 13일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350년경에 크리스마스를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을 한 이후서부터 크리스마스를 써왔는데 러시아 애들은 그 크리스마스를 1월 7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써온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1000년이 넘게.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야 라고 해서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하지 않고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름도 그 다음에 휴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크리스마스 날 쉬는데 휴일이 아닌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휴일인 게 거의 신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옆 나라 중국, 쉴 수 없어요. 쉬기는커녕 도리어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를 드리면 다 잡혀갑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일본 크리스마스 그냥 사랑 고백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아는데 휴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 만화를 어렸을 때 보면서 크리스마스 날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막 사랑 고백하고 뭐 번화가에 나가서 뭐 선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당연히 쉬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한테는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휴일 아니고요. 그냥 평일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 일본 안에서 뭐 소수기는 하지만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날인데 그냥 대중적으로는 그냥 뭐 사랑 고백하는 발렌타인데이 같은 우리의 나라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국 뭐 아닐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나라는 다 휴일이냐? 아닙니다. 휴일이 아닌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 다 휴일 아닙니다. 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 유대교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하나의 성인 정도? 그래서 휴일 아닙니다. 예, 그냥 위대한 하나의 성인이었다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휴일 아니고요. 중국은 휴일이 아닌데요. 중국에서 특별하게 홍콩하고 마카오는 휴일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특별자치국이기 때문에 워낙 옛날에 영국에 좀 관리를 받았던 곳이라서 거긴 크리스마스 문화가 많이 스며들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외국인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준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브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꽤 많이 만나봤어요. 자, 이브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에 이제 이브닝을 의미합니다. 이브닝, 저녁이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전날이 왜 크리스마스 저녁이냐? 옛날 사람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하루에 대한 개념, 아침으로 시작해서 점심, 저녁,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녁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생각하는 그 전날 저녁, 그게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바로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24일 저녁이 크리스마스였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나라가 역시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한테 뭐 영화라던가 드라마 또는 뭐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주둔했을 때부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좀 되게 아이러니하게 크리스마스 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미국 영화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도리어 미국 정치인들은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냥 해피 헐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살펴보니 미국이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였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종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거기에 어우러져서 지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교도인 거죠. 그들 기준에선. 그런데 정치인이 자기가 표를 얻어야 되는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자기 표를 잃을까 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여러 종교인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정치인이지만 표를 잃을까 봐 두렵지 않다.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도 휴일이거든요. 그걸 박싱데이라고 한대요. 박싱데이가 뭐냐면 유럽에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서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그럼 귀족들이 파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시중 드는 하인들은 파티를 못하고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들도 못 만나고 거기서 시중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휴일을 준 거예요. 고생했다 쉬어라. 그러면서 박스에다가 거기다가 뭐 선물, 뭐 파티하다 남은 음식 또는 돈 이런 걸 넣어서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그런 선물들을 박스에 담아가는 날 해서 박싱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게 제가 읽은 설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인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쉬는데 유럽에서는 박싱데이 때도 못 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특히 영국에서 축구 선수들인데요. 축구 선수들은 박싱데이 날 축구 경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국만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만 그렇고요. 나머지 나라는 박싱데이 다 쉽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왜 하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 명절 추석이나 설날 다 쉬잖아요. 뭐 대부분 요즘엔 대형 마트들도 그 당일날 쉬려고 하는데 그날 못 쉬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전통 민속놀이 하시는 민속 운동을 하시는 바로 씨름 선수들인데요. 씨름 선수들은 이제 못 쉽니다. 그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TV에서 씨름 중계를 하고요. 그걸 모여서 보면서 다 쉬는 거죠. 바로 영국의 전통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구를 보는 거죠. 많은 상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쉬기 때문에 그날 모여서 특별히 할 일이 없대요. 예. 뭐 박물관이나 이런 거 다 쉬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여서 그렇게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우리가 씨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는 26일 박싱데이에도 진행됩니다.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는 없지만 기가 막힌 우연인데 크리스마스가 바로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종전선언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25일 날 임진왜란이 끝났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이런 얘기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시는데 조금 더 보탬이 돼서 재미있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재밌거나 좀 약간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